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둔 한 주라서 어느 정도 좀 긴장감이 좀 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한 주간 시장 정리부터 잠깐 보시면은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2주, 물론 첫 주는 며칠 되지 않았지만은 2주 연속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절망적인 12월 장에서 그렇게 장이 2023년부터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같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연속성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 금요일 미증시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그 다음에 S&P 모두 1.5, 1.6 정도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결정적인 것은 경제 지표가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농분 고용이 컨센 15만 5천 명에서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5만 명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다 실업률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4.2%인데 실제가 4.1로 나왔기 때문에 야, 미국 경기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망의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미국이 러시아 제재 다시 또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도 금요일 3.5% 급등하면서 인플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통화들의 약세, 우리 역세, 그리고 우리 원화의 약세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상당한 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FMC 회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곧 있겠지만은 1월 FMC 회의는 동결이 거의 확 실시되고 있다. 2025년에 한 4분 정도의 금리 인하를 원래 봤었다가 컨센이, 그 다음에 지난번 12월 FMC 회의 이후부터는 2번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2025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분명히 부담을 줬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스프라이즈도 있었지만은 유가 급등, 달러 강세, AI 반도체 수출 통제 또 얘기 나왔었거든요. 또 애플의 2025년 같은 경우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경고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트럼프 취임식 같은 경우도 분명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 같은 경우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입김이 가장 센 사람들 3명이죠. 이들의 입김에 따라서,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 증시를 보시면은 금통위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그리고 우리 KRX TMR라고 그 통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자, 요 우량주 부실주라든지 이런 걸 뺀 우량주 중심의 통합지수가 발표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 부분도 있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미국 12월 CPI가 가장 중요하겠죠. 수요일 현지 시각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역시 인플레의 우려에 따른 금리 인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다른 여러 가지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다수의 연준 인사들 발언이 지금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 소매 판매, 중국의 GDP라든지, 또 금융주 실적 발표로 이제 수요일 금융주 미국 시장에 금융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그와 함께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돌입한다는 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번 주 월요일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점, 그리고 13일 월요일인데 이건 우리 현지 시각으로 보면 14일 오전 7시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 7차 발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고 이것은 우주항공 관련주죠. 섹터와 관련된 건데 세론으로 세론으로 이제 세론의 어떤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취임식이 있다는 점,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많죠. 새해 들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다음 주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 우려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12월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경계감, 불확실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와 금리, 뭐 미국 지금 경기 너무 좋아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금리 인하가 4번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는 두 번이 아니고 이제는 동결로까지 볼 정도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성장주에게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금리 인하 모멘텀 약화를 경기와 실적 견고함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금리 인하 모멘텀이 상실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플러스 실적 시전의 불확실성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트럼프 정책 관련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취임식 이제 일주일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AI 칩 수출 금지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러시아 전면 제재, 뭐 원유 공급 우려,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갈등 관계, 경제적 갈등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다가 미국의 2인자로 봐야 되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럽 선거까지도 개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보가 아니고 우파, 유럽 보수 쪽에 많이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생활도 아마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인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재건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죠. 그렇게 움직였던 것은 아무래도 푸틴과 트럼프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소식, 자, 그 소식 때문이었고, 지금은 푸틴과 트럼프가 만약 회담을 한다면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 헝가리가 맞지 않겠는가, 장소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지금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내가 취임하면 휴전 종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휴전이든 종전이든 지금도 가져지고 중동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 그래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안전 보장이 안 되면 휴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휴전 회담이 들어가도 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스케줄도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밸류업 이슈도 하나 이번 주에 발생하게 되겠는데요. 거래소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지수가 13일 월요일 공개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를 나눴던 지수에서 통합을 하고 그 중에서 부적합 종목, 부실한 종목은 다 빼고 그걸 중대형주, 소형주, 초소형주, 그리고 중대형주에서 캐릭 300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걸 빼면 중형주가 되겠죠. 이렇게 4개의 지수로 나눠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를 만드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 지수 같은 경우는 우량주에 대한 어떤 수급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밸류업에 대한 채찍질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급 얘기인데요. 국내 수급은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디가 변하는가? 우리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 26조를 샀다가 하반기에 25조를 팔아버리는 엄청난 매매를 보였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를 무려 18조를 매도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발표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 급등 나오고, 물론 뭐 그 이후에 조정은 나왔지만은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 싼 것도 있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이 거의 다 털은 것이 아닌가. 급한 매물은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에 외국인이 한 5일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뭘 샀날 보니까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초대형주 중심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싹 단기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좀 나아졌죠. 연기금은 11월부터 무려 5조 이상의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고 있는 종목은 뻔한 종목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네이버, 기아, 삼성바이오,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카카오 같은 종목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사놓고 나중에 팔겠다는 겁니다. 심플하죠. 자,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수급이 조금 좋아진 반면에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고객예탁금, 그 다음에 신용융자 물량의 추이를 놓고 보면 아직도 좀 부실하다. 지난주에 그나마 좀 좋았던 뭐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도 한 50조 초반에서 57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2조로 내려갔다는 점은 아쉽죠.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지금 15조, 16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자, 그걸 보면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수급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외국인과 연기금은 대형주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참여가 저조해요. 자,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방은 대형주를 잡아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하방은 적당히 확보한 가운데 자금 부족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에 짧은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시장 속에서 수급 속에서 지수 메인 섹터를 좀 놓고 본다 그러면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되겠죠.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 매수와 외국인 매도 진정이 그나마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4분기 실적은 쇼크가 나왔는데 젠슨황의 코멘트에 따라서 춤을 췄죠. 젠슨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은 설계는 바꾸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다. 삼성전자는 어차피 HBM3는 포기하고 4로 바로 넘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증권사의 리포트를 통해서 놓고 봤을 때도 그 안에는 어떤 성장성이나 좋은 내용보다도 그냥 싸니까 싼 맛, 그것만 강조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기술적 우위의 점에 있는 SK하이닉스 정도, 젠슨황이 인정한 이 정도 종목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미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모두 지난주에 15%, 17%, 20% 등등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따른 어떤 이런 순환매가 한바탕 돌았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굳이 고점에서 단기 고점을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도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KC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 매매를 했지만은 한 주 만에 뭐 급등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자, 미증시 반도체 주에 조정 들어간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요 자리 돌파냐 이탈이냐를 놓고 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현재 영역이 불안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탈락은 아니죠. 다만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캐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자리는 2차 전지를 포기할 자리는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편한 자리다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한양인과 삼바 이 두 개의 대장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분위기를 조금 달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아시다시피 발이 묶인 상태에 가깝고 바이오의 문제는 뭐냐면 세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JP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이번 주에 있는데 사실 지난주 CS 행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세론 이슈로 작용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워낙에 젠슨황의 이빨이 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에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 보였지만은 바이오주는 과연 그렇게 이빨 세게 밀어줄 만한 종목이나 어떤 인물이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일 만한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경계감, 미증시, 우리 증시도 모두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략 자체는 잘하는 섹터 종목은 잘하는 거 사면 돼요. 미국에 있는 저 빅테크들 어떻게 이깁니까? 이 기업들이 하는 이 기업들이 글로벌 1위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 종목을 사야 되겠죠. 다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아주 나쁘지 않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는 나쁜 얘기는 그만하고 한국 증시 긍정적 변수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은 1번이 낮은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주가가 덜 빠지는 빌미가 되고 있다. 현재 낮은 밸류,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 딱 지난주에 삼성전자 수급이 크게 밀어내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잘 버티지 않습니까? 일단 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긍정적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정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고 큰 호재는 낮은 밸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투자 전략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한국의 독보적인 섹터, 중장기 투자라 그러면은 한국의 독보적인 섹터 종목, 단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에 대한 매매. 자, 그게 안 되면 연기금과 같은 투자 전략이 괜찮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연기금 전략은 심플해요.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에서부터 카카오까지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을 PER 8배에 사서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서 한 평균 우리 10년, 20년 PER 평균이 우리 거래소의 평균이 PER이 10배입니다. 10배. 자, 그 정도면 팔겠다는 전략이에요. 심플한 전략을 따라가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장기로 볼 때는 우리가 롱텀하게 매매할 수 있는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한국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예전에 대박난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롱텀 투자를 통해서 대박이 났죠. 2000년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미 저 밑에서는 50배, 100배 올라온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는 역시 대체 불가의 종목이 하는 게 맞다. 그냥 한국이 잘하는 걸 사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은 2025년 유망 섹터 종목들은 1월 효과로서 그 수혜주로서 나타난다. 1월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2025년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종목이 다 2025년을 유망 섹터가 되진 않겠지만은 1월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자가 없거나 대체 불가능의 국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단기로 볼 때는 역시 이슈 발생 종목 섹터가 가장 좋겠죠. 자, 엔터 쪽이라든지 BTS 관련된 얘기를 원래는 안 할 수가 없죠. 6월에 모두 이제 5명이 나머지가 제대를 하게 되고 전역을 하게 되고 본격적인 활동이 올해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터 쪽에 대한 중장기 컨빅션 바이 의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단기 이슈가 있어야 돼요. BTS의 J-HOP이 2월부터 글로벌 투어 뛴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요일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SM이 이제 신인 걸그룹이 오랜만에 나오는데 2월에 론칭된다고 픽스를 시켰어요. 그리고 1월에 또 이제 그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앨범이 나온다는 점. 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단기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모양도 대부분 다 좋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로봇이 되겠는데,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과 비교 안 되게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성과가 훨씬 높습니다. 탑2가 테슬라와 피규어 AI 로봇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기술력은 안 되죠. 다만 삼성전자의 콜옵션이 드디어 행사가 됐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출시 시기 같은 경우가 2025년 말입니다. 나머지 아주 유효한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원래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로봇 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번 예전에 2023년의 급등 때 초기 급등에 삼성이 콜옵션 행사가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콜옵션 행사 뒤에 조정, 로봇 다시 모멘텀을 급등, 이 흐름을 보였는데
쭉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삼성의 코르스 행사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지금 자리는 레인보우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데 한 4, 50개 정도를 추려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한 종목은 중장기 투자 종목, 펀더멘탈 되는 종목을 잡아가는 게 좋고, 나머지는 단기 이슈로 돌려서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로봇주, 지난주에 로봇주가 한번 또 강세를 보였던 것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G 그룹 관련 또 휴머노이드 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을 좀 중장기로 박아두고 나머지는 M&A라든지 뭐 그런 쪽에 기사에 따른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뉴스 플로우가 로봇 쪽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겁니다. 순환매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재건 쪽도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지난주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 관련주,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2차전지가 못 간다면 재건주도 우리 금요일도 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일부 종목에서 급등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다. 자, 그리고 스타쉽의 어떤 론칭, 스타쉽의 7차 발사 같은 경우가 또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한국 시간 1월 14일 오전 7시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주 항공주들이 또 움직일 또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SNS라든지 리포트가 나온지를 잘 보시고 따라 매매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재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가져가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